이건 총괄 담당자께서 조회 누르시면은 1차 승인 났던 1차 결과 가서 이제 승인까지 끝난 데이터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클릭하고요. 클릭하시면 총괄 담당자께서 그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고 역시 스크롤바를 밑으로 쭉 내려서 가 보면은 1차 평가 완료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먼저 평가 등급은 어떻다 선택하시고, 이게 뭐 우수하냐 보통이냐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2차 평가 점수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평가 점수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뭐 좀 의견 있으시면 여기에 첨부할 어떤 자료 있으시면 파일 넣으셔도 되고요. 아래쪽에 의견 있으시면 넣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저장 누르시고 평가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줄 수 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과평가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유지 필요성 평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성과평가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뭐 7월 이전까지 이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 3년에 한 번 정도씩 이 계속 사업일 때 이 사업을 지속시켜야 되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구조가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 한번 할 겁니다. 지금부터. 성과평가와 그 유지 필요성 평가는 서로 취지도 다르고 명칭도 다르겠지만 시스템적인 구조는 똑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똑같은가? 먼저 총괄 담당자가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 등록을 해요. 똑같잖아요. 아까랑. 그리고 대상을 또 선정을 합니다. 보조사업 담당자께서 이제 대상 선정을 합니다. 평가 대상을 선정해요. 한 다음에 1차 평가를 해요. 유지 필요성 평가를.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지출품위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주고요. 했으면 2차 평가를 또 합니다. 구조가 똑같죠. 아까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는 그 시스템적인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보다는 한번 봤던 거니까 재방송이니까 조금 빠르게 한번 쭉 훑어보는 형태로 가볼게요. 기준 등록 누가 한다고요? 총괄 담당자가 하셨을 거라고요. 행추가 버튼 눌러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제출을 해주셨을 거예요. 평가지표 입력하고 저장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을 이제 골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일괄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사업을 쭉 볼 수 있죠. 여기서 대상으로 삼을 사업을 선택하셔서 대상 등록을 하시고 일괄 등록을 하시고 아까 봤던 거랑 순서가 동일합니다. 일괄 등록 해주시고 이제 등록된 사업들이 이제 모이게 되겠죠. 근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클릭하셔서 사업 클릭하셔서 밑에 뭐 동부지구냐 서부지구냐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했죠.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작업을 그냥 그 사업 그대로 평가하겠다 하면은 뭐 이런 여기까지 들어오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걸 굳이 내가 뭔가를 또 디테일하게 하겠다 하면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고요.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수기 등록이라는 버튼 또 있었잖아요. 요거 눌러서도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똑같은 방법인데 어차피 이게 순서가 조금 이렇게 반대로 가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 1차로 실제 결과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결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역시 똑같이 성과평가처럼 유지 필요성 평가도 1차 결과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관리 들어가셔서 조회 누른 다음에 지자체 보조사업명 선택해요. 내용이 보이겠죠? 우리가 평가 대상으로 등록한 사업이에요. 내용 확인하시고 스크롤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평가 내용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보일 겁니다. 하시고 역시 승인 요청 저장하고 승인 요청 하시면 이건 전자결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태미 시스템 내에서 결과 승인 화면에 들어가셔서 지출품위 승인권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근데 먼 얘기라 먼 나중에 이야기라서 와닿진 않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평가도 하셔야 되죠. 이건 총괄 담당께서 이제 2차 평가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 누르고 확정까지 하는 이런 절차로 이거 흘러갔었습니다. 자, 이건 빠르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거는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통의 좀 사이드에 있는 그런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 수기보정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들은 안 귀찮아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해보셨다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보조사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가정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자한테 교부금 교부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교부하시는데 교부할 때는 2호조에서 연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에는 지방보조사업 그냥 교부 신청하시면은 일반 지출로 해가지고 그냥 입금시켜드리고 그랬거든요, 편하게. 근데 이제는 시스템화 됐잖아요.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2호조에 그냥 일반 지출이 아니라 2호조 보조금 연계 지출 메뉴가 있어요. 그쪽으로 연계 지출해서 교부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지출로 옛날처럼 옛날에 했던 그 기억이 있고 그 관성이 있어서 옛날에 했던 방법대로 아차 일반 지출로 그냥 직접 교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면 보태미 시스템에서는 교부가 안 된 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지출로 내보냈으니까 보태미 시스템에서는 이게 금액이 안 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결산도 안 돼요. 정상 결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되짚어서 바로 잡아 놔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그래서 수기보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수기보정 기능으로 직접 연계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책인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정산 흐름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정산의 흐름인데, 정산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부분이 하나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부분이. 교부 신청도 안 받았어요. 교부 신청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교부 신청을 보태미로 받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태미 시스템으로 교부 신청을 받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받았든지 이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시고 나서 교부를 일반 지출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러면 시스템에서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 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교부 신청도 안 받았기 때문에 교부 직권으로 내가 넣어야 돼요.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직권으로 교부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권으로 교부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수기 집행을 하라고 해야 돼요, 보조사업자한테는. 왜냐하면 일반 지출로 돈이 나가면 보조사업자분들이 금액이 안 뜨기 때문에 집행 등록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기 집행이라는 메뉴에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지고 있죠,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산했던 거고, 반납 금액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 지출로 해서 자부담 계좌로 그냥 입금을 시켜버렸다라고 하면 잔액이 어디 남겠어요? 자부담 계좌에 잔액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치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이제 예치 계좌에 남아야 되는데, 자부담 계좌에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반납을 시킬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반납이 안 돼요. 정산보전, 정산보정, 자부담 계좌, 잔액 반환이라는 메뉴에 가서 또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보조사업자가.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대충은 아셔야 되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정산보정, 자부담 계좌, 잔액 반환이라는 이름도 긴 메뉴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징수 요청하셔야 되고, 이제 징수 요청은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문제들 중에 이제 지금 소개해드릴 게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생겼던 요 타이밍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지금 빨간 표시로 해놓은 요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건지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교부 신청도 시스템으로 안 받은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현재 예치형 사업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예치형 사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예치형 사업. 예치형 사업인데 교부 신청을 보태미로 받았어야 돼요. 근데 안 받으셨어요. 보태미로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일반 지출로 해서 교부를 했는데, 예치형 사업이면 예치계좌로 교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지출로 했기 때문에 예치계좌로 교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부담 계좌, 그냥 통장에다 입금을 해드린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직권교부 등록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권교부 등록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이전 시간에 이미 하셨을 테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직권교부 등록, 요 교부 신청 우리가 하지도 않고 일반 지출로 지출했으니까 교부권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직권으로 일단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교부 신청, 교부 등록이 확정됐다는 거는, 교부 확정이 돼 있다는 거는 시스템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하기 싫지만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 버튼 누르셔서
신규 버튼 누르셔서 그럼 이렇게 화면 뜨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명을 선택하시고 조회한 다음에 이제 직권교부 등록할 사업이 있겠죠. 사업을 선택하시고 선택 버튼 누릅니다. 누르시면은 사업 정보가 나왔을 거예요. 사업 정보가 나왔겠죠. 그러면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제 교부 결정액이라든지 또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임의로 넣는 거죠. 선생님께서 이미 교부는 나가버렸거든요. 우리가 1번 지출로 만약에 1000만 원이 나갔다 하면 여기다 이제 1000만 원 써주시는 거예요. 써주시고 교부 결정을 그냥 여기다 해놓는 겁니다. 그럼 시스템에 교부 결정 자료가 생성이 되는 거죠.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교부 결정 한 게 있다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부 결정은 해놨지만 실제 지출은 우리가 일반 지출로 내보냈잖아요. 연계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지출로 내보냈어요. 그럼 일반 지출로 내보냈던 그 지출 데이터랑 지출 건이랑 지금 우리가 결정 내렸던 교부 건이랑 이거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돼요. 아직은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지출로 간 거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조회 조건 놓고 조회 버튼 누른 다음에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럼 밑에 지금 우리가 직권교부 했던 거 있죠. 직권교부 했던 사안이 보일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지출품위 매핑 여부가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N은 뭐를 뜻하는 걸까요? 연계 지출을 안 하고 어떻게 했다? 그냥 일반 지출로 내보냈다. 그래서 보태미 시스템에서는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N이라고 찍혀있는 사업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통보 및 품위 연계라는 버튼을 누르게 돼 있어요. 통보 및 품위 연계. 요걸 눌러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예측해 보세요. 뭐가 나올지. 여기에 일반 지출로 내보냈던 내역이 나옵니다. 일반 지출로 내보냈던 내역이 나와요. 그럼 이 중에 이 교부하느라고 일반 지출했던 건이 있겠죠. 그럼 그 건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건을 선택하시고 통보 버튼을 누르시면 이게 연계가 되면서 통보까지 다 됩니다. 이걸 수기로 이렇게 한 땀 한 땀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면은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교부 신청도 보태미로 받고 그리고 연계 지출로 해서 교부가 들어가고 보태미로 이랬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좀 비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됐으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뒷수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조사업자분들은 이제 수기 집행관리라는 곳에 가서 집행등록 하시라고 해야 돼요. 자, 이 위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거 보조사업자 화면이거든요. 집행등록을 하는 화면이에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보조사업자 화면은 볼 일이 없잖아요. 집행등록하는 화면에 위에 보시면 이게 예치형 사업입니다. 예치형 사업은 항상 예치계좌 잔액에 교부금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교부금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보시면은 자부당 계좌의 교부액이 이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부당 계좌의 교부액이. 그러니까 자부당 계좌로 돈을 잘못 우리가 일반 지출을 보냈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정을 지금 해줬잖아요. 보정을 해주면 여기에 금액이 이렇게 찍혀 들어와요. 그때 집행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집행등록을 그제서야 할 수 있게 수기로 집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자, 나머지는 보조사업자분들이 등록하는 화면이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정산이 다 끝났는데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돼서 우리가 뭔가를 뒷수습을 했죠. 근데 나중에 다 쓰고 다 이제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이 예치계좌에도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교부가 잘못된 자부당 계좌에 있던 금액에도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잔액이 혹시 남았다라고 하면은 그 잔액은 이쪽 메뉴에 들어와서 반환을 하시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사업자분들한테. 정산보정 자부당 계좌 잔액 반환이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뭐 일반적인 정보고요. 예치 계좌에 뭐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거잖아.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자부당 계좌에 잘못 교부된 금액도 있고요. 이렇게 자부당 계좌에 잘못된 금액도 있고 우리가 이제 수기로 집행한 금액이 있는데 자부당 계좌에 교부했다가 수기 집행했는데 뺐더니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 금액은 반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반납 대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납 이체를 이 화면에서 보조사업자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그러니까 반납 이체도 이 화면에서 또 하고 반납하는 화면 또 하나 따로 있거든요. 이거 정산 반납하는 자료 그 화면 거기서도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좀
귀찮은 작업을 2번 해주셔야 되는 보조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이제 정산반납 고지서 관리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가실 시간 다 됐습니다. 내용이 오늘 많아서 이 시간이면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서두른다고 서둘렀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시간이. 요것도 역시 물론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고 발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분들이 사업이 다 끝나서 그 사업이 끝나서 반납할 금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반납해야 될까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어떤 시스템 통해서? 보탬이 통해서 반납해야 돼요. 보탬 위에 반납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눌러서 반납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보탬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납 고지서를 끊어주시면 그거 가져다가 보조사업자분들이 은행 가서 이체를 시켜줬어요. 반납 이체를 은행 가서. 예전에는 보탬이 통해서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탬이를 통해서 사업을 다 끝냈는데 반납을 할 때 고지서를 끊어주신 거예요. 이게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지서를 끊어주신 거예요. 반납 고지서를. 그래서 반납을 보탬이로 안 하고 은행 가가지고 그냥 입금을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보탬이 시스템에서 반납을 했다고 인식을 할까요? 인식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은행에 그냥 입금시켜버린 거니까 보탬이에서는 반납 안 한 걸로 나옵니다. 이걸 또 뒷수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은 이런 상황을 뒷수습하려는 기능입니다. 구조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고지서를 발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 금액은 보탬이 통해서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업무가 일단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진행된 거. 뒷수습은 해야 되겠죠. 정상 반환고지서 납부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영수증을 거기다 올리고 보조사업자가 영수증을 거기다 올려서 저 반납을 했는데 보탬이 시스템에서 반납됐다고가 안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납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 영수증 확인해 보시고 반납하신 거 맞구나 그러면 승인을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보탬이 시스템에서는 반납한 걸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구조가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산반환 고지서 납부등록이라는 화면인데요. 보조사업자 화면이에요. 보조사업자분들 화면이니까 못 보실 거예요. 이 화면 거의.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반납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나와요. 반환 대상들이 뭐 불인정금액, 이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반환 진행 상태가 다 미처리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보조사업자는 반납을 이미 했어요. 근데 미처리로 다 나와요. 반납을 어떻게 했길래? 그냥 은행 가서 고지서 끊어주시게 은행 가서 그냥 입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탬위에서는 다 미처리된 걸로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가져다가 체크하셔서 여기에다가 첨부를 하시는 거예요. 영수증을 첨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반환 완료 요청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 내용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선생님들께 가는 거예요. 이 내용이 선생님들한테 갑니다. 갔다고 가정하고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없었으면 좋죠. 자, 갔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서버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아예 화면이 없어요. 정산 반환 고지서 납부 관리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오셔서 조회를 해보시면 보조사업자분들이 아까 요청했던 내용이 보여요. 여기 영수증 첨부한 거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이거 반납하셨나 보네. 영수증 보니까 맞다. 반납하셨다라고 하면 그 선택하셔서 반환 완료 승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날짜 넣으시고 반환 완료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제서야 이제 시스템에서 이게 반납이 끝났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상 결산이 이제 이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산반납 고지서 관리라는 이게 뭐 하는 건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교재에 들어있는데 그냥 의미를 모르고 읽으시면 도대체 이거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들은 다 끝났고요. 제가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질문 많이 해주셨던 내용들 좀 추려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은 뭐 적으셔도 되고 제가 뭐 사진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세요. 상시 집행점검으로 검토 완료를 끝낸 보조사업들이 있어요. 상시 집행점검 기억나세요? 근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 집행점검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아니죠. 상시 집행점검을 했던 내역은 이미 끝난 거예요. 검토 완료로 됐으면 끝난 거니까 나중에 정산 단계에서 집행점검할 때는 그 나머지 것들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상시 집행점검을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정산할 때 그냥 다 몰아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기억하시죠? 네, 두 번째, 이자 등록 화면에 입력한 자부담계좌 입력은 누가 있겠어요? 이자 등록하는 화면에서 입력을 했던 이자 금액을 사업자분들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자 금액을 10만 원을 입력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반납 대상 뜨는 거 보니까 반납 대상은 10만 원이 아니라 더 적게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조사업자분께서 이거 내가 돈 띄어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금액이 다르게 나오냐? 오른쪽에 답이 있습니다. 이 화면도 보조사업자 화면이에요. 이자를 등록할 때 이자 금액을 넣습니다. 10만 원 넣었어요. 10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 금액을 넣으시면은 아래쪽에 재원별로 이걸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시도시군구비가 이제 보조금 쪽이죠. 아래쪽에 수익자부담금이 자부담금입니다. 이게 보면 6대 3대 1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럼 10만 원을 6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나눠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하면 반납 대상은 뭐가 되냐면 위에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보조금 관련된 그 비율의 이자 금액, 즉 9만 원만 반납 대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나는 10만 원을 입력했는데 나중에 반납 대상이 9만 원이 뜨네? 이거 내가 만 원 반납을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지 않으실까? 여기 담당 선생님께서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실적보고서까지 승인 완료 다 되는 상태에서 자부담계좌 이자가 발생했대요. 이거 질문을 오늘만도 한 3분 정도가 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많이. 사업은 짧은 사업이었어요. 한 4달, 5달짜리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업이 끝났는데 이자가 6개월 있다가 발생을 한 거예요. 보니까 15원, 22원 이렇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케이스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답을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더라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실적보고서 취소하고 승인한 거 취소하고 정산 마감한 거 취소하고 집행 마감 때 등록한 이자를 보조사업자가 수정하고 다시 정산 작업을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자 15원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FM대로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고지서 발행해 주셔가지고 그냥 반납 받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세 번째는 너무 소액이다 하면 이자 반납을 생략하는 자치단체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에서 하시고 계신 방법들이거든요. 뭐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게 논의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런 방법들을 행안부에서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어떤 걸 할지는 자치단체에서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라라고 결정하셔서 보조사업자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실적보고서 작성할 때 정산보고서 탭에 집행내역 괄호 열고 전용카드 탭에 50%로 보여요. 근데 집행은 100% 다 했어요. 그럼 왜 50%로 보여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기뜸해드렸는데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50%로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조사업자 화면입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화면이 보조사업자 화면인데요. 보조사업자분들께서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짜서 제출을 하거든요. 계획서 짤 때 예산 집행계획이라는 걸 짜게 돼 있어요. 집행계획이면 통계목별로 얼마를 쓰겠다라고 계획을 다 짜놨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로 여기 1,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했다고 가정할게요. 오른쪽 끝으로 쭉 가보면 전용카드 사용 계획액을 넣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카드 사용 계획은 500만 원으로 해놨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사업 계획서를 냈던 거예요. 계획 얼마 쓰겠다고요? 500만 원 쓰겠다고 해놨죠. 근데 다 쓰고 보니까 250만 원만 카드로 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여기 몇 프로로 찍힌다고요? 50%로 찍혀요. 근데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현황이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드 사용을 좀 더 추진시키려고, 더 활성화시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행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사업 정산자료관리에 생성시켰잖아요. 예, 자료를 생성시켰습니다. 생성시켰을 때 수정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아까 자료 생성이라는 버튼 눌러서 자료를 생성했었어요. 이거 시도비 같은 경우 광역에다가 보내야 되는 거 있었잖아요. 오른쪽에 목별 수령액이 있고 오른쪽에 좀 잘려 있었거든요, 화면이. 그래서 목별 수령액 오른쪽으로 가면 수익 발생액, 반환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정산 금액들, 이자 금액 이런 것들은 여기 수정 가능하게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가능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근데 예산 현액 같은 거는 수정 못하죠. 현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라든지 뭐 예산 현액 그리고 집행된 금액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정 못합니다. 방금 그 화면이에요. 방금 그 화면에 정산자료 관리 화면에 사업 내역이 안 보인대요. 근데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작년에는 좀 있었거든요. 재작년, 작년에 있었는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 통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확정 통보 이제 하셔야 될 거거든요. 시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도에서 사업을 우리 기초로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기초 입장에서도 시도에서 사업을 줬으니까 우리 기초에서도 사업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시도 사업이랑 우리 기초 사업을 연결시켜주는, 즉 확정 통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도 사업 선택하면 우리 사업이 딱 보이죠. 그걸 안 해놓으면은 줘야 안 되겠죠. 확정 통보 작업을 해 놓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 통보 관련된 저희가 교육을 이제 장차 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하셔야 되니까 예산 편성 끝났죠? 아직 다 끝나진 않으셨으려나? 끝나거나 지금 조정 단계에 있거나 그러실 텐데 다 끝나면 이제 확정 통보도 하고 보조금 확정 통보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가 현재 각 시도에 방문해서 교육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몇 시도는 이미 방문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방문해서 교육을 드릴 겁니다. 혹시 충북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충북.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저는 이제 이번에 충북 도청 쪽으로 가거든요. 네, 선생님들 다시 뵙지는 못하겠네요. 자, 다음으로 정산 반환 관리 화면에서 징수 이체 요청하려는데 권한이 없다고 나온다. 이건 뭐 권한 문제니까 뻔한 건데요. 이체 담당자 권한 있어야 되고요. 이거 보통 총괄이 해주시는, 이체는 총괄이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체 요청까지만 보내는 거고 이제 총괄 담당자가 이체까지 해주시게 됩니다. 권한 문제였으니까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내용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서비스 요청 버튼이 각 페이지마다 있을 거예요. 혹시나 화면상에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다 하면은 화면 캡처 받으셔서 서비스 요청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 개발자분들이랑 저희 컨설팅 팀에서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주실 겁니다. 그거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료증 출력 혹시 필요하실 거예요. 선생님들 수강 신청하셨던 사이트 있죠? 이 사이트에 수료증 출력 버튼 이용하시면 되고 내일이 휴일이네요. 아, 다음 주에나 가능하시겠다. 다음 주에 연휴 끝나고 나서 아마 이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한데요. 이 사이트에서 지금 오늘은 오프라인 과정을 신청하셔서 오셨지만 온라인 과정도 신청해서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전화문의 요거는 아실 거고요. 이제 전화번호는 저희 콜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용 있으시면 전화하시고요. 그리고 설문조사지에 드렸는데요. 설문조사지 상단에 오늘 오전 오후 과정이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상단에 보조사업 담당자 정산과정이라고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나가실 때 밖에 서명하셨던 자리에 그냥 올려놓고 나가주시면 나중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아까도 질문 많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또 있으신 분들은 퇴실하시면서 저한테 오셔서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44분이네요. 그래도 조금은 빨리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테니까 설문 끝내주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이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예치형 사업이었어요? 비예치형 사업이었으면 이게 또
기회채용 사업이었으면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집행 등록은 여기 있잖아요. 보조사업자는 기회청 같은 경우에는 수기 집행 아니라 그냥 집행 등록 하면 되거든요. 비예치형. 요거는 예치형일 때는 요걸 하셔야 되고 비예치형일 때는 이거는 안 하고 그냥 집행 등록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등록을 하면 네, 우리는 요거 등록을 해야 금액이 이제 뜨거든요. 그러면 보조사업자분들은 그지 아까 수기 집행 메뉴가 있었잖아요. 따로 화면이 요거 여기 들어가서 안 하시고 못 해요 아예. 비예치형 사업은 여기 들어가려면 못 들어갑니다라고 막아요. 여기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집행 등록하면 원래 하는 화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이걸 안 해놓으면은 원래 등록하는 화면에서 그 금액 숫자가 안 뜨니까 아예 등록을 못 해요. 근데 저희가 교부까지 다 보조금까지 다 지급이 끝났고. 네, 뭐 네, 지급이 끝났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막 썼을 거거든요. 이분들 썼는데 썼던 내역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에서 애를 먹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저희가 하거든요. 미은행 그래서 메인 해야 돼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알아야 둘다 돼요. 그렇죠. 해야 이거 하셔서 그럼 그러면 저희가 뭘 가져가시냐면 네. 저 앞에 책 갖다 놨는데 좀 얇은 거 보조사. 이거 뒤에 지금 아, 비치방. 여기에서 집행 등록은 집행 관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집행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예치형일 때 만약에 잘못 들어갔으면 여기서 등록이 안 되고 수기 등록이라는 메뉴를 별도로 만든 데 가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청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그냥 등록하시고 이미 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등록만 해놓으시면 돼요. 등록한다는 거는 요건 하셔야 돼요. 하셔야 이게 저게 시스템에 들어거든요. 교부 신청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따로 수. 그치, 그냥 선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니까 집행교부 등록하시고 교부결정 통보를 시스템에서 하시고 그리고 일반 지출했던 내역이랑 연결 좀 시켜주시고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자는 여기다 등록하는 건 딴거니까. 근데 저희가 또그 지자체 협약한 거 농협이 아니라 그냥 먼저 그냥 자기 거 통장에 하고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 거기다가 저희가 일반 지출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럼 보탬에다가는 작업한 게 지금 어떻게 되죠? 아니면 그냥 보탬에 써야 된대요. 이거 좀 아니면 내년 내년부터 하나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거 쓰라고 하시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이미 지출한 거를 좀 넣어보려고 근데 돈 다 하는데 쓰신 거죠? 지금 이제 1차 사업은 한 단계 끝났고 이제 2차 시험은 아직 이차는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1차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올해 네. 하신 네. 거죠? 봄에. 기초자치단체시죠? 올해부터 의무사항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농협 계획서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마다 계획서라는 걸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이 계획서를 집어넣을 때 보탬에 등록 안 했고 우리가 수기로 받으시면 그럼 보태미에는 아예 사업 정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걸음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 계획하시는 담당자님 또 따로 계셨어요. 그 계획서를 보태미에 사업 정보가 아예 없나요? 네. 지정형 사업이에요? 저희 자체는 지정형 사업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정형 자체적인 사업 공장을 그리는 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오늘 오전에 교육 들으셨나요? 네, 들었어요. 오전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등록하는 거 등록하는 거. 그 등록을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라도 일단 등록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고 거기에 계좌를 등록하게 돼 있는데 계좌를 지금 교부한 계좌가 은행에 다 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차 사업은 그래서 통장 내지 말라고 하긴 했거든요. 아직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근데 1차는 그냥 아예 다 각기예요. 농협인들도 있고 신한인도 하고.
이제 은행이 다르면 원래는 그거 교육 반납받아가지고 다시 교육을 다시 그쪽으로 해가지고 가능하구나. 그 구조는 아시겠죠? 어떻게? 네, 그거는 수수료 못하는 어느 쪽으로 지금 수익 등록까지. 자치단체 총괄 하시는 분 계시죠? 어디세요? 고양시 아, 그럼 경기도 총괄 분 계시거든요. 경기 두요. 네, 경기도 상황에 전체 총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먼저 의왕시시면 의왕시에도 총괄 담당자 있을 거예요. 그분이랑 논의해보면 그분도 다 만나오면 아마 도의 총괄 담당자도 얘기하실 거거든요. 이런 사안이 없지 않았을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따로 있긴 해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뭐라고 얘기를 네, 드리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알려줘요. 그리고 필요하신 아무튼 좀 아, 저 이거 그 정보 공시할 때 네. 그 500만 원